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학교종이 땡땡땡. 이번 시간에도 교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교실 이야기는요. 성자의 모두밀기 황시백 선생님의 글입니다. 아버지, 강원 홍천 군엄리에 살다가 주음치로 이사해서 할아버지 모시고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사셨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땅을 큰아버지, 아버지한테 남겨주셨는데 큰아버지께서 마약을 해서 그 땅을 팔아 큰아버지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남의 땅을 얻어 농사를 지었다. 빚은 늘어만 갔다. 두 번째 쓰는 모든 일기에 성자는 아버지 얘기를 했다. 1995년 4월 25일 화요일이라고 첫 줄에 적혀 있다. 공책 한쪽 반을 쓴 일기에서 나는 성자 아버님을 처음 만났다. 성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놀다 집에 가니 아버지께서 질환으로 나가시더니 피를 토하셨다 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큰 수술을 하셨다. 수술하고 태어나실 때 의사는 술 드시면 큰일 난다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태어나고 술을 안 드셨다. 농사도 열심히 지으셨다. 그런 사이에 빚은 늘어만 갔다. 그래서 아버지는 작은 오빠를 다른 집 양자로 주기로 했다. 엄마는 양자를 주기 싫어 아버지 몰래 거진 외할머니 댁에 데려다 놓고 다시 집으로 오셨다. 아버지는 또 술을 드셨다. 그래도 아버지는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다. 그래도 빚이 늘어서 또 멀리 이사를 해서 농사를 지었다. 담배 농사, 고추, 여러 가지. 아버지는 농사 지은 걸로 장에 갖다 팔아 다른 집 빚을 갚았다. 하지만 한 집만 빚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너무 힘들어 초등학교 2학년 추운 겨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를 타고 거진으로 이사를 왔다. 돈이 될 만한 것은 팔고 옷하고 이불만 가지고 버스를 탔다. 그래서 성자네는 거진읍 자산리 작은 골장 마을에 살게 됐다. 성자 외할머니가 혼자 계시던 집이었다. 조그만 텃밭이 딸렸을 뿐 땅은 없었고 아버지는 벽돌 공장, 공사장, 버섯 재배 이런 일을 하시다가 힘이 없으시다고 그만두시고 산에 도라지, 고사리, 산나물들을 거꾸로 다니셨다. 어느 날 산에 가셨다가 쓰러지셔서 힘들게 집을 찾아오셨다. 그 뒤로 몸이 허약해서 아무 일도 못하시는 아버지. 요즘은 어지럽다고 한다고 성자는 썼다. 외할머니는 오래 앓으시다가 성자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요즘은 명태를 해서 먹고 산다고 했다. 마른 명태를 받아와서 물에 적셔 재운 뒤 껍질을 벗기고 찢어 명태포로 만드는 일을 여기서는 명태한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종이라면 한 포대, 10,000원 정도 벌이가 된다. 나는 여태껏 성자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다.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할 순 없겠지. 성자는 해질녘에 산, 아침 산에 걸린 구름, 언덕에 오르면 보이는 넓고 넓은 바다, 밤하늘에 뜬 별에 감동한다. 학교에 오면 학급일을 뭐든 찾아서 하고 집에 가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쉬지 않고 명태일을 한다. 지난달 성자 어머니가 천식으로 입원을 해 문병을 갔다. 어머니는 고갯짓으로 성자를 가리키며 막내가 없었으면 난 벌써 죽었어요 했다. 눈물이 가득 고이며. 성자네 집에 처음 찾아갔던 날 나는 성자 아버님과 겸상으로 밥을 먹었다. 성자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겠다 싶어 함께 집에 들른 길이었다. 점심때였는데 나는 꼭 그 집에서 밥 한 끼를 얻어먹고 싶었다. 처음 보는 성자 어머니한테 밥 달라고 떼를 썼다. 묵은 김치 한 사발, 풋김치 한 사발, 급히 만든 달걀찜을 올린 상을 성자 아버님과 같이 받았다. 묵은 김치도 맛있고 풋김치도 맛있어 나는 밥 2그릇을 금방 해치웠는데 성자 아버님은 이미 숟가락을 겨우 들 만큼 쇠약해 있었다. 그제 성자 아버님은 돌아가셨다.
57회째 생일을 며칠 앞두고 아침나절 성자가 학교 간 뒤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다. 어제 빈소를 찾아가서 절을 올렸다. 그분은 오늘 비가 줄줄 오는데 고향 홍천 땅을 찾아 떠났다. 이제 내게는 성자를 잘 돌봐야 할 책임이 더 커졌다. 성자 아버님, 남은 일들 너무 걱정 마시고 이제는 정말 편히 쉬십시오. 네, 황시백 선생님의 성자의 모둠 일기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조마조마했어요. 예수쌤이 글을 끝까지 다 읽으실 수 있을까? 근데 마지막 부분에 약간 위태롭긴 했지만 끝까지 다 읽어주셨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계실 때 근무하실 때 일이군요. 황시백 선생님께서. 글을 읽는데 황시백 선생님 모습이 이렇게 그리고 밥을 먹는 모습이 그게 막 생각이 나서 네.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세상에서 가장 밥을 맛있게 드시고 맞아요. 소주를 가장 맛있게 드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진짜 그랬나요, 생전에? 밥과 소주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어디서 그런 일기도 있어요. 너무나 호화로운 잘 차린 밥을 먹고는 토해버린 거. 이게 자기 자신을 비우기도 하고 또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진정이 있는 거, 요게 사람의 한 사람의 마음이겠다, 정성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자기 마음을 다 갖다 쏟아붓죠. 전에 우리 할머니가 올해 97인데도 황시배 쌤을 참 못 잊더라고. 그 못 잊는 까닭 중에 하나가 세상에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다 있나. 그죠. 그러니까 황시배 쌤이 할머니 집에 왔을 때 그 할머니가 찬이 없으니까 그 장을 끓여가지고 복작장. 네, 달래놔서 이렇게 복작장을 끓인 거죠. 그러니까 반찬이 그건데 황시배 쌤이 이제 너무 귀한 거예요.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차려주신다 이런 마음이겠지. 그러니까는 한 그릇 잡숫고 밥 더 달라 그래서 또 잡숫고 세 그릇을 그 할머니도 세상에 밥 세 그릇을 먹는 사람이 다 있어. 그 밥그릇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서로 읽는 거죠. 야, 마음을 읽는 거죠. 술도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다 하면 그냥 술잔이 목구멍으로 넘어갈까봐 쪽쪽 빨아서. 근데 진짜 정말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표정을 감추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전에 연극하는 분 중에 하나가 제가 그분이 참 좋아가지고 황시백 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모시고 간 적이 있거든요. 황시백 쌤 중에 연극하는 분을. 세상에 몇 시간 동안 눈을 안 뜨는 거야. 꾹 감고. 저 쌤 술하고 이제 내밀면 그 술 받을 때만 그러니까 술을 무릎에 흘릴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눈 뜨고는 또 눈을 감아버려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더라고. 난처했겠다. 이렇게는 사람을 안 맞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여쭤보니까 밥벌이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의심이 간 거예요. 처음 몇 마디에. 그러니까 이게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삶의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너무 까칠하지. 그러고 저는 상석쌤이 하나 이야기해 주신 일화가 있는데 황시백 선생님이랑 서울에서 한창 전교조 때문에 시위할 때 상석쌤이 이제 황시백 쌤한테 좀 그래도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어느 괜찮은 집에 그래도 이상수 선생님이 엄청 그 무리를 하셔갖고 데려가셨는데 찬이 여러 개 깔리고 이러시니까 갑자기 양말을 둘둘 이렇게 벗으시더니 상위에 맞아. 턱 걸쳐가지고 그래갖고 상수 선생님이 아이고 시베가 미안하다 이러면서 바로 끌고 나왔다는 그러니까 그런 상이 불편하신 거죠. 네. 그런 태도들 그렇죠. 그런 엄격함이 아주 있죠. 그런데 또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예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 상석 선생님이
못난 것도 힘이 된다라는 음. 당신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썼을 음. 때 내 사랑하는 동무 10에게한테는 꼭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같이 속초에 가서 글 보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진짜 계속 글을 보면서 얘기하고 술 마시고 이제 그러는데 굉장히 그 선생님 사 있고 사실 때 지금은 집을 새로 지으셨지만 그때는 이제 그 아주 오래된 녹록하다. 옛날 예. 네, 집이어서 너무 춥고 그런 집인데 그냥 그때 누군가가 딸기를 사왔어요. 귀한 걸 겨울에. 그랬더니 상속선생님 마침 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씻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아니야 상석이 오면 같이 먹자. 음. 그러고 뭐 조금만 추우면 우리 상석이 춥겠다. 뭐 계속 그러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음. 따뜻하고 그 따뜻함이 어떤 순간 엄청난 엄격함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선생님이셨죠. 네. 예. 그렇죠. 사랑에 대한 것들이 방금 그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술집에서 양말을 벗고 맞아, 바로 맞아. 올린 거는 비싼 술집이라고 들었어요. 그때는 뭔가 울컥했겠지만 내내 오랫동안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상석이가 나 먹이려고 데리고 왔으면 거기가 어떤 환락이든 지옥이든 내가 기쁘게 먹을 것을 가지고 이런 하면서 되게 후회를 하게 됐어요. 마냥 그렇게 단호하신 모습만 있었다면 별 매력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걸 그쵸. 또 쥐어뜯고 내가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한데 또 울컥 반응을 해서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네. 전에 그것도 들었잖아. 그 대학 다닐 때 영래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자취를 같이 했대요. 예. 자취를 같이 하고 칫솔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하도 써가지고 칫솔모가 다 누웠어요. 그러니까 영래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칫솔모가 다 누웠으니까 가게 가서 하나를 더 사왔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딱 꽂아놨는데 황집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칫솔을 딱 보더니만은 그냥 나가버리더래요. 바깥으로. 왜? 몰라. 그리고는 밤 늦게 왔는데 얼마나 취했는지 떡이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래야, 사랑이 식었나? 그래서 칫솔을 치웠다 그러죠. 다시 한 개 썼대요. 둘이서. 아유 참. 뭘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전설처럼 들을 때마다 요즘에 나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진정으로 만나나? 너무 마음이 곡진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네. 요즘에 나는 진짜 그렇게 하고 있나? 엄청 반성이 많이 들어요. 이 글이 있는 황시백 선생님의 애쓴 사랑이라는 낮은 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죠. 그리고 이 성자의 모든 일기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글쓰기 회보에도 이즈음이 이게 지금 95년도 8월에 쓰신 건데 이제 선생님이 불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이때가 불어 수업을 하긴 하셨나? 그 나중엔 불어 수업도 못 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가는 게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어디다 이렇게 코를 박고 숨을 쉬어야 될지 모를 정도의 힘들게 이제 그래도 이해는 선생님이 이제 반아이들하고 모든 일기를 쓰신 거예요. 근데 성자가 아까 뒤도 나오잖아요. 성자가 어떤 아이인지 별을 보고 그걸 막 이렇게 모든 일기 쓰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일기 그 모든 일기를 보기 위해서 학교를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기장이 나한테 숨구멍이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다. 그런 제가 글을 읽었 게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이제 모든 일기 쓰신 게 있었는데 그 일기 속에 이제 이 성자라는 아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굉장히 지극한 마음이 있는데 그 되게 힘든 순간에 만난 성자 이야기라서 선생님한테는 또 더 애틋했을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떠오르나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가서 밥 달라고 떼를 쓰고 선생님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선생님 집에 갔을 때 선생님이 모든 일기를 꺼내서 한참 동안 자랑을 하셨어요. 정말 아이가 글 쓰면 그 밑에 선생님이 꼼꼼하게 얘기 달아놓고 또 댓글.
그 아이 얘기하고 음, 되게 하나의 행복해 하셨어요, 그때. 어,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뭘 하다가도 등간 뭐 아이 글이라든가 아이 글에 썼던 눈꽃만한 진정이라도 있으면 쌤은 음, 이 자세가 그치. 달라져요 이게. 음. 그래서 음, 무릎도 다시 세워. 음. 그리고는 눈이 반짝반짝거리죠.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이한테. 아, 지금 성자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 못 잊을 거예요, 그렇죠? 성준. 못 잊을 것 같아. 선생, 23년 전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몇 네. 살쯤 되는 거죠? 지금 그때 중학생이었으니까 40이 넘었겠다. 중학생 아니에요? 그때? 고등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40이 넘었지. 17. 아, 그죠? 그래서 40 넘었네. 내 나이 또래만 하겠다. 아, 와, 어디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겠지. 그렇겠죠. 그런 선생님이 있었겠다. 있었다. 생각하면서. 마지막 문장이 전 참, 성자 아버님 남은 일들 너무 걱정 마시고 이제는 정말 편히 쉬십시오. 아, 그러니까 아버님이 일찍 가셔가지고. 성자도 근데 아팠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갔다 그러는데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게 되게 힘든 일이 있으면 계속 힘든 일이 있잖아요. 참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참 아이고 뭔가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뭔가 계속 이렇게 힘든 순간이 닥치면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이들을 마주하는 선생님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뭐 성진쌤도 그렇고 동처쌤도 그렇고 사실 교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 사실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교사로 사는 건 진짜 이렇게 힘든 순간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나 선생님 함께 밥을 먹어주고 손을 잡아주셨겠죠. 그런 거는 비슷하다. 쌤도 어떻게 하든 때를 써가지고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이 정도로. 저쪽에 세종시에서 교육감 하는 최교진 선생. 네. 거기도 비슷하대. 어떤 빗나간 아이가 있으면 그 집 그런 게 아니라 아이를 진짜 만나봐야 될 아이가 있다 이러면 그 집에 가서 술을 잔뜩 먹고는 아버지랑 못 일어나는 거에 취해서 이러고는 어떻게 하든 자죠 거기서. 아침에 후줄근하게 아이와 같이 쌤 출근하고 아이는 등교를 같이 하고 그럼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딱 달라지는 거죠. 선생님과 같이 그치. 학교 오는 아이야. 그러면 아이가 같이 자고 학교 왔는데. 우뚝하죠. 아이도 달라지는 거잖아.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랑 술 먹고 취했어. 같이 잤어. 지금은 참 이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문득 뭔가 이제 우리는 뭔가 신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럼 요즘 가정방문 거의 없잖아요. 예의를 갖춰야 되는, 우리는 이렇게 예의라고 생각하잖아요. 남의 힘든데 가서 뭐 밥 달라고 한다거나, 뭐 같이 술을 마신다거나,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굉장히 뭔가 관계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뭔가 내 진정을 확 한번 내보일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른 선생님들, 그 세대, 그러니까 그 세대가 준 힘인가? 그런, 뭔가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사실은 좀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개겨 본다라고 하는 건데, 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민기적 해보는 그런 게 이제 되게, 저도 못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러면서 깊어지는 게 있는데, 예. 조금 같이 가야 되겠다 싶으면 좀 폐를 끼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서 붙고. 그래, 너무 교사가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탁쌤이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 맞아. 탁쌤도 약간, 예전에 글에 보면 막,
술 마시고 그렇지. 아침에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야, 교실에 내가 들어가서 네 아버지랑 술을 먹었다 이러면서 막 그렇죠. 그게 학생한테 할 말이야 그게? 저런 나쁜 선생이 다 있어. 자랑이라고. 그러게 뭔가 좀 문기적 사람을 만날 때 좀 문기적 거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내 생활을 남한테 내보이는 거.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중요하구나. 하여튼 음. 너무 이렇게 깔끔 떨지 말아야겠다. 사람한테 음. 내 허술한 거 이렇게 안 보이려고 조심하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문득. 박성진 쌤 언제 갈 데 없으면 부부싸움하고 그럼 우리 집에 와 자.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겠다. 아싸, 자리 하나 마련했다.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눴던 성자의 모둠일기라는 이 황시백 선생님의 글이, 이 글 꼭지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그, 애쓴 사랑이라는 낮은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황시백 선생님 돌아가시고, 동무들이 거의 한 10년 만에 묶은 글인가요? 거의, 그죠? 예. 네. 선생님이 2008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책이 한 7, 15년. 8년. 그렇죠. 네. 예, 15년 만에. 나왔으니까. 왜 일찍 이 책이 안 나왔을까요? 왜 선생님이- 생전에는 안 나왔을까요? 당시? 선생님이 누가 뭐 책을 내자 이러면은 그 사람하고 말도 안 했어요. 문 꽝 닫고 들어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내가 무슨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불문학을 전공을 하셨잖아요. 선생님 서재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 꽂혀 있는 책들을 보고 아 이런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버릴 문장이었고 꾹꾹 눌러 담아서 지금 정말 이거 한자 한자 꾹꾹 눌러 담아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글을 선생님 쓴 거 보면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10번 20번 네, 이렇게 고치죠. 그리고 뭐 그 글 쓰는 과정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왜 선생님이 참 이제 글을 회지에 글쓰기 회보에 이제 글을 쓰려고 앉으면 뭐 일단 마음가짐부터 다 돋은 다음에 또 술 한 잔 마셨다가 막 그 이야기 있잖아요, 닥스님. 예, 글 한 편 쓰려면 아침서부터 뭔가 준비를 해요. 저기 가서 일도 해볼까 그런 거서부터 우선 일을 하죠. 생각으로 쓰는 거는 글이 아니다 뭐 이런 태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두막에 불 떼고 또 소주도 한 잔 이렇게 마셔보기도 하고 나는 왜 글이 안 될까 아주 오래 걸려요. 조그마한 상 개다리 소반이나 그러나 요 앞에 공책 넣고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교실에서 아이들 만난 거나 사람들 만날 때 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걸 보면 그 글을 쓰기 위해서 그 둔불출하는 모습이 상상이 돼. 그냥. 네. 그러다가도 안 되시면 내가 뭔 글을 쓰나 대단한 글 그만두고 가서 밭이나 매자. 홈에 두고 밭에 가고. 글을 보면 그때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썼던. 이런 글들이 정말 귀한 한 글들이. 꼭지도 버릴 것 없는 글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 애쓴 사랑 추천해 드립니다. 꼭 와. 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읽어볼 만한 책 아닌가요? 예, 자기 이후로 이 책 하나 끝까지 읽고 마음에 간직하면 붕 뜰 수가 없을 거예요. 맞아요, 늘 맞아요. 뜨려다가도 다시 가라앉고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고 이 책 읽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네, 그럼 저희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 학교종이 땡땡땡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교실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schoolbelldddd@naver.com schoolbelldddd@naver.com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